당신의 의사도 모르는 11가지 약의 비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치료에 장애가 되는 태도의 작용. 긍정적인 자세는 건강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의 연구는 태도,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의 집합, 태도가 삶의 길이와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다양한 등급을 이용해 태도를 평가하는 연구들은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쉬우며 보건의료 시스템을 더 자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인지 능력이나 면역 기능의 손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다. 이 연구는 삶에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삶에서 스트레스나 도전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건강도 영향을 받는다. 극단적으로 경직적이고 급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A 유형이라고 해보자. A 혈액형은 아니죠. 근데 혈액형이 그런 사람들 좀 있죠. 저는 사실 약간 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행동들은 그 외 유형 행동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률을 2배로 높인다. 특히 정기적인 분노 표출은 심혈관계를 손상시킨다. 급하고 경쟁적인 특성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 공격적인 분노 표현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고 적개심의 수치가 높으면 다른 질병,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가능성까지 높인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드러났다. 따라서 분노의 적개심이 조기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혈관 질환에 분노가 미치는 영향이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한 연구에서는 습관적인 분노와 대처 스타일, 특히 분노 표현과 혈청 지질 농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 습관적인 분노의 표현은 4개의 범주, 공격성, 감정의 억제, 죄책감, 사회적 억제로 나뉘었다. 연구는 공격성 점수가 높을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이 클수록 LDL, HDL, 저밀도 리포단백이란 고밀도 리포단백의 비율이 낮았다. 그러니까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저밀도.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틴. 그리고 LDL은 로우죠. 낮은.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HDL은 그러면 무조건 높을 수도 있고 LDL은 낮을 수도 있고 이건 아니죠. 간에서 그걸 끌어다 쓰게 하는 거랑 저장하는 거랑 이 차이니까. 달리 말하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경우 심장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지질 프로파일은 주로 분노에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스타일과 연관되었다. 분노 표현은 죽상동맥 경화증과 암, 알츠하이머병, 당뇨병을 비롯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C 반응성 단백질. CRP는 잘못 썼네요.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죠. CRP. 이게 하면은 염증이 올라가면 이게 확 올라가잖아요. SG는 이런 종류 염증에서 표지로 작용하며 고쳐줘야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심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과 더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표현은 심혈관 질환의 사이의 연계를 설명하는 다른 메커니즘에서는 코르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증가와 두뇌 내층의 기능장애, 고혈압, 응혈의 형성 등이 포함된다. 피가 응고한다는 거죠. 코티졸이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나올 때 나오는 거. 부신에서 보면. 이 모든 연구로부터 나온 결론은 적개심과 분노 표현이 본래의 대상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꾸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 말했잖아요. 선물을 이 사람이 줬는데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도로 자신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려면 그게 자신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 자신만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분노라는 사람은 손에 뜨거운 타고 있는 불타는 석탄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자기한테 피해를 그걸 던지려고 하면 우선 자기가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먼저 피해를 받는 거죠.
분노에 대처하는, 그리고 진화론적 설명이 그런데, 우리가 사실 분노란 것 자체가 지금은 많이 퇴화가 돼야 될 기능이죠. 우리가 분노란 걸 할 때는 진짜 몸을 써서 하는 거, 뭐 동물한테 쫓기고 있어서 진짜 싸워야 되거나 인체가 위협받았을 때 몸을 써서 이렇게 그걸 싸워야 될 텐데,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죠.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몇십 년에 한 번도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강도 갔을 때 진짜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기능이 현대인한테는 불필요하잖아요. 근육이 막 발달, 심장이 빨리 뛰고 교감신경 흥분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부교감계가 발달을 해야죠, 사람 자체가. 예. 그런 스트레스를 그럼 뭐 어디다 풀까요? 그걸 뭐 상사한테 풀 수도 없고 자식한테 풀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란 것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약간 그런 교감신경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싸우거나 도망쳐야 될 그런 반응 자체가 퇴화돼야 할 어떻게 되면 기능이라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기능이기도 하고요. 분노에 대처하는 전략을 개선하고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을 줄이는 10가지 방법을 여기 제시한다. 뭐 좀 약간 뻘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서적인 생활과 감정적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여 삶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라. 당신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을 집중한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 상대가 당신 말을 가로막는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결국은 상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에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라.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 후여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행동을 피하라. 자신감을 가지되 집이나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라. 지나치게 긴 시간 일하거나 영양 공급에 소홀하거나, 잘못 썼네. 영향이라고 썼네. 휴식이 적절치 못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에서 가능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라. 가능한 잠을 많이 자도록 하라. 사실 근데 잠은 적당히 자야죠.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많이 자는 사람은 우울증인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카페인이나 니코틴과 같은 흥분제는 피하라. 흥분제는 사람을 더 과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부신 기능을 확 한번 짜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이 나도 그 이후에는 되게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콜라도 마찬가지고. 그걸 먹었을 때는 감정이 고조되고 하이가 되고 이제 힘이 나는 것 같아도 또 이게 급격히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확 올라왔을 때 사람의 힘이 확 나도 결국은 이제 또 계속 그걸 공급해주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한 잔만 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 잔 먹죠. 왜 그러면 사람 자체가 결국은 뭐 한 10분, 20분 정도면은 그게 힘이 딱 떨어지는 것 같은 걸 느끼니까 또 계속 먹고 되고 습관성으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법과 복식호흡 연습으로 시간을 들여 장기적인 건강과 성공을 달성하라.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여라.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에너지를 아낀다. 자신을 받아들여라. 자기수용. 당신이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좀 더 관대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참을성을 발휘하라. 근본 윤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생활한다.